여러분, 소탈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당신이 사실은 수백억 자산가라는 비밀을 오직 재혼한 아내만이 알고 있다면 그 아내분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최병철입니다. 저는 늘 소탈한 차림에 소형차를 몰고 다녔고 제가 건물 몇 채에서 월세가 들어오는 자산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아들 현수에게 진작에 물려주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이 고독한 세월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내 자신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살던 집을 처분하고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변화가 필요했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바란 작은 변화는 제 인생에 아주 큰 시련을 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사온 동네에 자주 가는 공원에서 순애 씨를 만났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그 공원이었어요. 크기도 엄청 크고 호수도 있고 시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원에서 운동 겸 산책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걷다가 발목을 살짝 접질렀습니다. 그 순간 어떤 여자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벤치에 앉으며 저의 팔을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둘이 벤치에 앉게 됐고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의 속사정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저는 7년 전 남편을 잃었고 아이도 없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순애 씨는 저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옛 아내와 관련된 추억까지 물어보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순애 씨의 착한 연기에 속아 외로움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는 저와의 만남을 운명적인 인연으로 포장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와 음식은 물론 저희 가치관까지 순애 씨와 모두 통하는 듯 했습니다. 순애 씨는 매번 저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저와 함께 외롭지 않게 보내셔야죠. 제가 병철 씨 마지막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저희의 교제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순애 씨를 인사시키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애 씨는 단정하고 수수한 모습으로 식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현수는 첫 만남부터 순애 씨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원하시니 막을 수는 없지만 혹시 아버지가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애 씨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현수를 비난했습니다. 현수 씨, 저는 병철 씨 돈이 아니라 외로움을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사업을 하다 돌아가셔서 돈의 덧없음을 잘 알아요. 저는 병철 씨의 소탈함이 좋습니다. 현수는 순애 씨의 완벽한 연기에 더욱 의심을 키웠습니다. 식사 후 현수는 저에게 단호하게 저희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김 여사님이 조금 수상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현수의 경고를 재산에 대한 아들의 욕심으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외로움에 눈이 멀었던 저는 순애 씨에게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건물이 몇 채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저에게 잘해주는 순애 씨가 너무 좋아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말은 더욱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결국 만난 지 1년 만에 저희는 재혼했습니다. 저는 순애 씨에게 눈이 멀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금만 받고 사는 별거 없는 할아버지로 알면서도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순애 씨와의 결혼이 마지막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의 수상한 행동은 점점 늘었습니다. 자기 전 순애 씨는 저에게 몸에 좋은 영양제를 준다며 약을 먹게 했고 그 약을 먹고 나면 엄청 졸려서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못 보고 골아떨어졌습니다. 결혼 후 현수는 저의 집을 찾아와 제가 잘 지내고 있는 게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갔습니다. 현수는 순애 씨가 저에게 먹이는 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는 저 영양제 혹시 어디서 구매하신 건가요? 제가 아버지 건강 관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순애 씨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아는 약재상에게 부탁한 겁니다. 현수 씨는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현수는 순애 씨가 약통을 숨기려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그냥 영양제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순애 씨는 이때부터 현수를 경계하며 저에게 현수가 자꾸 우리를 이간질하려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자주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저를 현수로부터 고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베란다에서 휴대전화로 은밀하게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숨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애매하고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옆에서 순애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애 씨 옆 탁자에 휴대전화가 올려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순애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았습니다. 발신인 민수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 메시지에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노인네가 생각보다 빨리 안 죽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남편이 7년 전에 죽었고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민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저 문자에서 말하는 노인네가 설마 저일까요? 어느 날은 순애 씨와 함께 저희 동네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갑자기 동네 부동산 앞에 멈춰 서서 제가 소유한 건물의 시세를 물어보는 척했습니다. 순애 씨는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촌 오빠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데 요즘 가게 월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해서요. 제 건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던 거죠. 어느 날 제가 소유한 건물 명의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철 일부와 제가 예비로 숨겨둔 서재 금고 열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진짜 치매가 온 것인지 불안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여기저기 뒤지며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애 씨는 병철 씨, 제가 잘 정리해 뒀으니 걱정 마시고 얼른 저녁 드세요 라며 태연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서류까지 정리해 뒀다는 순애 씨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또 순애 씨는 최근 저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며 말하더군요. 병철 씨, 요즘 병철 씨 건강이 염려되니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병철 씨 대신 중요한 문서를 관리해 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집요하게 권유했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아들 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수야, 순애 씨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아. 내가 순애 씨의 뒤를 좀 조사해다오. 아들 현수는 며칠 뒤 저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김순애 씨의 남편은 7년 전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남편은 살아있고 순애 씨와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그들은 김순애 씨가 은행에서 아버지 정보를 얻은 후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사기단입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건물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니시는 은행에 김순애 씨 친구 딸이 근무 중이랍니다. 그 딸이 알려준 것 같아요. 순애 씨는 은행에 다니는 친구의 딸에게 소탈하게 위장한 최병철이 엄청난 건물주라는 비밀 정보를 캐냈습니다. 순애 씨는 그때부터 저를 사냥 목표로 정하고 치밀한 작전을 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을 앞두고 순애 씨는 저에게 건강검진을 받자고 강력하게 권유했었습니다. 검진 후 순애 씨는 결과를 저보다 먼저 받아보려 했고 저희 건강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병철 씨, 혹시 심장이나 혈압은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이 돼서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순애 씨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 전 제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초조함과 지병으로 죽었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기 전에 드신다는 약 드시지 마세요.
그거 강한 수면제 성분 들어 있어요. 우리 집에 들렸던 아들이 우리 몰래 그 약을 가져가서 성분일회를 했던 겁니다. 저는 1년 동안 영양제라 믿고 수면제를 먹으며 그들의 재산 상속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외로움이 저를 지켜주던 소탈한 위장을 뚫고 들어온 탐욕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모르는 남편과 재혼한 아내의 사기극에서 저 홀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순애 씨에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자기 전 주는 약도 먹는 척 하다가 몰래 버렸습니다. 며칠 약을 안 먹었더니 심하게 졸리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수면제였구나. 저는 매일 순애 씨가 준 약을 먹고 잠드는 척 연기했습니다. 잠든 척 누워서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부부는 나의 재산을 노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재산을 모두 가지려는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애 씨가 가장 탐내는 가짜 유언장을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나의 모든 재산을 김순애에게 넘긴다. 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순애 씨는 유언장을 발견하고 환호했지만 그녀는 이 유언장이 자기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을 만나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너는 당분간 집에 오지 마라. 너가 없어야 순애 씨가 마음 놓고 일을 진행시킬 거야. 그런 증거를 많이 모아야 돼. 아들은 제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을 손에 넣은 순애 씨는 저의 사망 날짜를 며칠 뒤로 잡았습니다. 저는 순애 씨의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기에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저에게 치사량에 가까운 독성 수면제를 넣은 약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작은 봉투에 약을 모두 뱉어냈습니다. 순애 씨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남편 민수를 불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순애 씨가 7년 전 죽었다던 남편 민수가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순애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완벽해. 이 노인네 건물 명의만 우리 이름으로 바꾸면 돼. 우리가 이 돈으로 평생 호화롭게 살 거야. 그들이 속삭이는 모든 대화는 제가 미리 침대 헤드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순애 씨가 집을 비웠을 때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순애 씨는 저의 지문을 찍어 조작된 서류를 만들려 했습니다. 민수가 저의 손을 잡고 강제로 지장을 찍으려는 그 순간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민수의 팔을 걷어찼습니다. 순애 씨와 민수는 제가 깨어난 것에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희 모든 대화는 이 방에 설치된 카메라에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이제 너희의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히겠다. 순애 씨와 민수는 공포에 휩싸여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바로 아들 현수가 경찰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현수는 순애 씨와 민수를 보자마자 분노했습니다. 현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고맙다. 현수는 순애 씨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계획으로 접근한 건지 다 알았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준 약은 제가 회수하여 독극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당신을 평생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순애 씨와 민수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그들이 훔친 가짜 유언장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순애 씨와 민수를 살인 모의, 공갈 협박, 사기 결혼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순애 씨와 민수가 체포된 후 저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너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를 믿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를 지켰다. 정말 고맙다. 아들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희 곁에서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외로움을 채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뒤 저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하나뿐인 아들 최현수에게 준다. 물론 현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알게 되겠죠. 현수는 이번 일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다며 아버지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현수의 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결국 저의 소탈한 위장 덕분에 순애 씨는 방심했고 아들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의 재산과 목숨을 지켜줬습니다. 순애 씨와 민수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사랑은 종종 저의 외로움을 노리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로움에 이끌려 들어간 순애 씨의 곁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하며 운명적인 만남을 가장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당신이 가진 재산을 노리고 갑자기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당신의 소탈한 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을 누군가 캐내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신호입니다. 저는 재혼한 아내의 검은 덫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아들의 사랑 덕분에 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외로움이 아닌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제가 남은 인생에서 얻은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